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개사특별위원회 한백개 투기 위원장 이강민입니다. 우리 역사를 쉽고 재밌게 체득시켜준 노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하지만 그간 잡지사에서 종종 언급드렸듯이 가사의 특정 표현이나 선정된 인물들이 지금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듯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잡지사가 연말 연시를 맞아 3명의 전문위원을 모시고 야심차게 위원회를 꾸려봤는데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개사특별위원회 한백개 특위. 그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한백개 특위. 오늘 함께해 주실 3분의 위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안녕하세요. 역사작가 박광일 위원 반갑습니다. 곽세식 작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최고의 역사 자문위원 3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든든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잡지사의 2024년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5년에 새해의 문을 여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한번 풀샷 잡아주시면 잡지사 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됐고 블록버스터급 스케일, 첨단 기술이 총동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백개 특위 정장 3일에 걸쳐서 라디오로는 보내드리고 오늘은 이제 녹화 과정을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작에 앞서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 노래가 일단 우리나라 사람과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원곡자이신 박문영 선생님께 우리 영상편지 전문 썬킴 위원께서 대표로 좀 영상 헌사를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혼사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가 2대1로 지금 약간 불균형 상태인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 균형 있는 그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하겠습니다. 우리 박문현 선생님께서 이 개사를 하실 때 뭐랄까 약간 모종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지 않나. 급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레코드사든지 음반 제작사에서 몇 월 몇 시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하는데 빨리빨리 가사를 넘겨라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일단 이 사람도 넣어보고 저 사람도 넣어보고 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의 한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선생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산해드리겠습니다. 2024년이니까 33년 그렇죠. 만이군요. 저랑 거의 뭐 동갑이고요. 네. 박문영 선생님도 오늘의 위원회를 반갑게 봐주시기를 저희도 기대하는 바이고요. 이 노래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박광일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맥락 잡기입니다. 근데 그 맥락 잡기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점을 찍는 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점을 사람으로 찍으면 자연스럽게 사건이 걸리고 그 사람과 사건을 연결하면은 역사의 맥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했습니다. 벌써요? 그거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 아닙니까? 점과 점을 연결하라. 그거 뭐 우리 아주 고대부터 거기서 차용하신 게 맞나요? 아니요, 북두칠성도 점과 점을 치열하군요. 초반부터. 예. 네, 그러면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그 역사의 점을 그 어린 학생들에게 찍어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 교육에 있어서 끼친 영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에도 티가 있는 것처럼 옥의 티를 찾아서 저희가 오늘 그 일부분을 조금 바꿔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노래가 많이 불리는 지 벌써 33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한 세대에 달하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저도 어릴 때 불렀고 아빠 어디가 윤우도 이거를 불렀고 지금 어린이들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래의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막강해졌다. 역사상 인물 중에 100명의 위인들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를 가지고 어떤 지명도의 차이가 현격하게 갈라지는. 맞아요. 100명의 위인들이 오르면 남녀노소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100명의 위인들의 살짝 어떻게 하다가 못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그런 위인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엄청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만드신 노래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의 역사 인식에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노래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당시에 뭐였냐가 우리가 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어떻게 조사하죠? 그 당시 뭐 제작사와의 연락을 해야 되나?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여기서 그래가지고 우리 개사위원회에서 예. 당시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아니다 싶은 분들은 빼버리고 이분은 좀 약간 100명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역사적인 어떤 바라보는 가치 평가도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위인? 네. 제목에도 들어가는 우리 위인? 어렸을 때는 위인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제목부터 바꿔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급진적이시네. 위인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짐작하시겠지만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국사 올타임 넘버 100 안에 들어가려면 약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다 뭐 장점과 약점이 있기 그렇죠, 마련이죠. 그렇죠. 모두. 예. 그래서 위인이라는 이름을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셀럽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인물, 사람, 인물들, 사람들, 사람들 뭐 좋다, 이런 거. 사람들. 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제목부터 특별히 바꾸네. 또 여기 보면은 가사 안에 이제 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완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다루겠지만. 의자왕.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모두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을 빛낸 그러니까 거기까지 바꾸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따지시면 한국도 아니죠. 대한민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한반도? 한반도에 국한하십니까 우리 역사를? 그러네 진짜. 만주벌판 달려라 이거 아니죠. 사죄드립니다.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그러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일단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던져주시고요. 일단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사람들로 사람들. 예, 저희가 제목부터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개사에 포커스를 두긴 할 건데 우리 곽 의원님께서는 또 다수의 음반을 발매한 음악인이기도 음악 하시죠. 발매까지는 안 했고요. 예. 이 노래의 음악적 가치, 음악적 뭐 멜로디라든지 운율 뭐 이런 것은 손볼 게 없나요? 이게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 어떤 측면이요. 이 노래가 이제 4분의 4박자의 가단조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빠르게는 아마도 조금 빠르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단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시간에 이제 음악에 대해서 배울 때는 단조는 뭔가 좀 뭐 슬픈 노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단조 노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빠른 리듬을 가진 경우에 오히려 좀 이렇게 뭔가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멜로디가 되는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군가나 행진곡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뭐 잘 알려진 그 군가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가요인데 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가단조 노래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살린 노래입니다. 박자도 4분의 4박자거든요. 4분의 4박자가 행진곡이나 무슨 뭐 이런 군가 이런 데 많이 사용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있죠? 뭐 그런 거. 영광 할렐루야 이 노래 원래 미국에서 군가로 쓰던 노래거든요. Battle Hymn of the Republic. 그렇죠. 이제 우리 프로야구에서도 주로 이제 롯데 자이언츠에서 이 노래를 많이 사용하죠. 롯데 아직도 야구하나요? 하죠. 그래요? 네. 롯데 자이언츠인가? 뭐 하여튼 뭐 롯데 뭐 승리의 그러니까 부산의 분노를 고실 쓸 때는 씨는 이렇게 약간 다르군요. 노래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런 행진곡 이런 거 어떤 사람의 어떤 혈기를 끌어오르게 하는 이런 노래로 좀 많이 사용되는 것이 그런 가단조에 조금 빠르게 4분의 4박자 이런 것인데 그것을 충실히 활용을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지식 전달용 노래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뭔가 약간 사람을 좀 흥분시키는 맞아. 좀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도파민이 좀 좀 생겨요. 이렇게 좀 예. 들뜨게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런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좀 고양시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신나는 느낌으로 어린이들이 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야. 사실은 이 노래 원곡을 들어보면 노래가 아마 한 4분 내외 정도 될 거예요. 4분 좀 넘든가 그래요. 5절까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뭐 짧은 노래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런 약간 반복적인 멜로디가 외우기 쉽게 이렇게 반복되면서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노래가 괜히 좀 긴 노래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수많은 그런 노래방 같은 데서 네. 마지막에 좀 시간 조금밖에 안 남았을 1분 때, 남았을 이럴 때. 괜히 한번 던져보는 노래로도 본전 뽑으려고. 굉장히 이게 사실 어른들이 노래방 가가지고 부를 이유는 별로 없는 노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상하게 노래방에서도 괜히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진짜 긴 노래들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얘는 이런 길다는 느낌, 반복적인 이런 멜로디, 100명 위인들, 그 위인들이 나열된 이런 구성 때문에 좀 길고 장대한 곡이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이런 느낌도 약간 좀 음악적으로 가치 있는 묘한 구성이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이게 노래방에서 이 아재들이 이제 그 회식한 다음에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재들이 부르나요? 많이 예. 술 한잔 드신 다음에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으쌰으쌰으쌰 하고 한번 하고 나가게 좋아요. 앞에서 누가 막 뭐고 뭐 관계토대하고 하고 있다가 네. 역사는 흐른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역사는 흐른다. 그분들의 역사가 흐르는 것 같아. 야. 수감차 호프집이다. 야. 다 같이 부를 수 있고 또 3차 안 끝났군요. 2차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음악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곽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의 위원들께 오늘 개사 원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사 원칙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100명의 사람들이지만 일단은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숫자에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100명이 딱 맞출 필요는 없다. 100명이 딱 맞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게 노래 가사인 만큼 운율과 어떤 리듬감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개사를 할 때 너무 가사가 좀 억지스럽다, 좀 우겨넣은 느낌이다 하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 앞에 OX 편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OX 편말은 어떤 개사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했을 때는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는 이 세 분의 다수결에 의해서 개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사 원칙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개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1절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1절 가사를 그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향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선생 떡방아 삼천궁녀 의자왕 광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1절을 들어봤는데 일단 이게 시대의 구분이 절마다 좀 얼추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그 단군 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의 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660년에 있었던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68년 평양성 전투가 있긴 하지만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는 황산벌 전투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고대 수천 년의 시간을 1절로 압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1절인데요. 네. 그럼 제가 첫 소절부터 던져 드릴 테니까 좀 개사가 필요하다. 뭐 이 인물은 빠져야 된다. 이 표현은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두 소절은 이제 우리 건국설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요 시작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여기에 일단 불만이 좀 있습니다. 불만. 일단 저는 불만까지. 제일 시작 부분 예.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전 이 부분이 약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아니 이게 생각합니다. 뭐 문제점이 있나요? 일단은 이 노래가 굉장히 실용적인 지식 전달 중심의 노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란 이 부분 내용이 없습니다. 소절 낭비다. 우리나라 아름답죠. 그리고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뭐 아름답긴 한데 뭐 누추한 나라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히 아주 아름다운 나라냐? 라고 하면 사실 그건 좀 약간 논의의 의지는 이것도 여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흔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 이런 곳을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많이 말하냐면 외국 같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볼 때 객관적으로 뭐 아름다운 나라 아니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게 시작부터 굳이 던질 필요가 있느냐. 특히나 더 좀 불만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금수강산이라는 부분. 이 부분 굳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죠? 아름다운 이 땅이라는 말을 굳이 했는데 네. 금수강산이라고 중원 부원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노래에서 아름다운 이 땅이라는 말이 조차도 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박문현 선생님께서 예. 일단 누굴 먼저 쓸까 생각을 안 하시고 생각- 일단 아름다운 금수강산 쓰면서 생각하신 거지. 일단 저는 사실 그 점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식 중심의 이 뒷부분에 비해서 이 노래는 지식이 안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처음 외운 어린이들이 노래 부를 때 이 부분을 부르면서 지나치게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 내가 가사 안 틀리고 다 부를 수 있을까? 그거 제가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죠. 어릴 때. 있어.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걸 저는 긴장돼. 시작부터 바로 이걸 지식 중심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고? 저는 여기서 국토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국토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면적이랑 생각을 해요. 북이 뭐 위도 그렇죠. 위도 저는 뭘 얘기하면 좋다고 생각하냐면 네네. 평균 강수량. 우리나라 특히 남한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남한 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지역의 면적이 기가 막히게도 미터법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정확하게 말하면 10만 266 제곱킬로미터로 거의 딱 떨어져요.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소리가 옆 마이크로 들어간다니까 본인 마이크를 좀 밀착해서 네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외우면 진짜 요긴한 지식이거든요. 10만 예를 들어서 제곱킬로미터. 독일의 넓이가 35만 7,592 제곱킬로미터예요. 네네네. 딴 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독일이 그래서 큰 나라야 작은 나라야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독일이 35만 제곱킬로미터면 우리나라의 남한의 3.5배쯤 되는구나.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숫자가 이거 안 이게 할 진짜 수가 없다. 미터법의 민족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더군다나 이게 남한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 국토 분단의 어떤 슬픔이라는 거. 이것도 한번 새기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약간 운율 살리자면 예. 아름다운 이 땅에 이거 약간 1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근방에 단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단군 좋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지금 한강 이남에 지금 수도를 세웠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남한 근방에 지금 남한 인근에 이런 식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인근에 단군 할아버지가 광개토대왕이 갑자기 부정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 국토의 분단인 자제해 남한이라는 주시고요. 걸 예. 명시하면서 발언권을 좀 얻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곽재식 작가님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네네. 굉장히 전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우리 국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또 헌법 가치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남한 제곱 10만 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한반도 23만 제곱킬로미터 이거를 같이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하는 헌법 헌법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반도 전체는 또 절묘하게 25만이군요. 23만 23만 제곱킬로미터. 23만. 네. 아니 그리고 전 불만이 뭐냐면 단군 할배가 털을 잡았다고 하시는데 예. 그럼 그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시조가 아니란 말이냐? 이거죠. 왜 단군 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보냐? 단군 조선을 뭐 청동 시대의 시작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있었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냐? 이거잖아 지금요. 예리하군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알다시피 단군 할아버지 환인 환웅이라고 했을 때 네. 원래 있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신시를 열었을 때 왔던 네. 수많은 사람들, 네. 그다음에 곰 토템, 호랑이 토템, 그 부족들. 그렇죠. 예. 이 의견 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절수상 1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근방도 한반도 23만 요거를 둘째 줄로 빼고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공리인 전공리. 그러면은 주목도 끼고 그다음에 뭐 신석기는 우리나라에 수백 군데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암사동이니까 뭐 암사동 그 신석인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 낱말의 어떤 그 가사는 조금 조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단군 할배가 한 명의 특정 인물이라는 증거가 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리인 이 땅에 터 잡으시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말 나온 김에 굳이 약간 좀 시비를 더 털자면 예. 저는 사실은 터 잡으시고라는 말로 약간 불만이 있어요. 고급진 표현 좀 오늘 써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뭐 이거 꼭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 터 잡으시고라는 말이 지나치게 좀 풍수지리적인 느낌이 있다. 그쵸. 이거 21세기에 굳이 이런 말 써야 되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인 말로 예를 들면 뭐 당군 할아버지가 뭐 등기하시고라든가 이런 걸로 좀 바꿀 등기를 하시고요? 필요가 있지 않나. 등기하신다고요? 등기하시고. 등기하신다고요? 당군 할아버지가 등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그 건물을 도장 이제 찍으시고. 나가서 뭐 등기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청약하시고라든가. 아하. 할아버지가 청약하시고. 저는 동의해요. 왜냐면 청약을 하려면 예.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네. 그럼 선사 시대까지 자연스럽게 그렇지. 포함된다. 선수하실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거네. 매입을 한 다음에 아. 청약을 통해 가서 등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아, 요거다. 우리 박광일 의원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는데요. 예. 청약에 문제가 있나요? 청약은 사실 어린이 대상화 어린이 노래에 약간 대상에 적합한 청약과 단어가 등기가 들어갔을 때 어떡하지? 그럼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청약이 뭐야 등기가 뭐야 그러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를 해주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하기까지 가기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예. 역사 공부에 벽이 생겨요. 그러네. 근데 이 선사 시대를 포함한다는 건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공린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살았던 곳에 뭐 당근 할아버지가 등기 새로 이주하시고 이주하시고. 이주하시고 괜찮네. 이주하시고. 당군 할아버지가 이주하시고. 이주하시고. 괜찮네. 그러니까 전공린 이 땅에 살았던 곳에 네. 전공리 전공리인. 전공리인. 인. 네. 그렇지 전공리 인물이니까. 사람. 예. 네. 전공리인 이 땅에 살았던 곳에 당군 할아버지가 이주하시고. 괜찮네. 이 정도면 됩니까? 10만 제곱킬로미터 좀 빠지. 아쉽지만 뭐. 아쉽지만. 10만 우리를 제곱을 그 위해서. 뒤로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또 아쉽죠, 앞에 뭐. JYP 같이 약간 전념으로 집어넣으시죠. 꿍찍찍 10만 제곱킬로미터. 괜찮네. 좋다. 괜찮네. 10만 제곱킬로미터. 괜찮네. 그다음에 괜찮네. 10만 제곱킬로미터. 한 다음에 매 절이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에 10만 제곱킬로미터. 괜찮네. 전공리인 이 땅에 살았던 곳에 단군 할아버지가 이주하시고. 10만 제곱킬로미터. 훌륭하네. 거기서 이제 또 한반도는 23만 제곱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는 저는 이것도 약간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예. 이것도 사실 저는 약간 좀 무의미한 가사로 생각하거든요. 제목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 100명.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구절이 아까웠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름이 들어오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문의 영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약간 좀 무의미한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빼고 좀 실용적인 어떤 다른 인물을 추가하는 기회로 삼는 게 낫다. 차라리. 예를 들면 네. 저는 1절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분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예. 안타까웠던 인물로 네네. 지금 보면 주요 국가를 건국한 시조 임금님들이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좀 한 분 이 사람 정도 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인물로 네. 그 금관가야 가락국의 시조인 김해김 씨의 시조인 김수로 왕 정도 좀 왜냐하면 우리나라 김해김 씨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400만 500만 명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래가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 삼국 시대에 가야의 역사를 조금 더 평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설 속에서 가락국의 시조로 나와 있는 김해김 씨의 시조 김수로 왕 정도 나가는 거 나쁘지 않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네. 한반도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만 딱 유지했던 시기는 10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부여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야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 대대손손 훌륭한 이 부분을 네. 김해김 씨 김수로 요거를 약간 살짝 바꾸고 굳이 김해김 씨까지.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광산 김씨로서 또 이거 반대하시나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뭐 앞에 네 글자짜리 수식어구가 김해김 씨 전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도 많아도 뭔가 그럴듯한 걸 하나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후보로 꼽고 있는 게 예. 삼국 시대 인물 중에서 굉장히 지명도가 높지만 네. 안타깝게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인물로 네. 온달이 있습니다. 온달. 온달을 온달 여기 다 넣죠. 알잖아요. 온달. 온달? 온달 누가 몰라요? 수식을 뭐라고? 바보 온달이 해야 돼? 저는 온달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인물 누굽니까? 평강공주. 그래서 저는 공주와 온달 이 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와 온달. 김해김 씨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김해김 씨 김수로 공주와 온달 이 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온달이
실제로 좀 이렇게 여기 들어갈 만큼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고구려도 우리의 어떤 뿌리 중에 하나로 깊게 인식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구려의 중심지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네. 대부분 북한 쪽에 많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구려가 우리의 뿌리인가 이런 걸 생각하기에 약간 좀 이렇게 잘 붙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고구려가 이 지금의 현재 남한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영토를 가지고 오랫동안 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구리시라든가 서울의 광진구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은 옛날에 고구려였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고구려의 이런 남쪽 영토를 지키고 방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온달. 온달이었기 때문에 이 온달이 어떤 남북 통합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유지하는데 이 남한에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써니언님 역할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약간 그 지역 갈등이 조장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온달 장군이 마지막으로 죽었던 아단성이 어딘가에 두 지방자치 단체가 약간 티격태격하고 두 있거든요. 곳이 어디죠? 단양하고 광진구하고. 광진구랑 단양. 단양과 광진구. 그래서 아차산성하고 온달산성하고. 그럼 둘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온달이 들어가면?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단성 온달 이런 것보다는 예. 공주와 온달 아니면 혹은 온달과 공주 아예 이런 게 지역 괜찮다. 분쟁의 그거를 아예 애초부터 없애버리자. 온달 이야기를 하면서 공주 이야기 안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네네. 그 수로왕이 들어간 거 굉장히 찬성이고요. 그런데 그 신라에서 보면은 네. 물론 저희 할아버지이긴 하지만 누구요? 혁거세 할아버지. 혁거세 할아버지 지금 세 만- 번째 소설로 갔습니다. 네, 혁거세 할아버지만 계신 게 조류였어요?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박석, 김이 어떻게 보면은 교차로 왕이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석탈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할지 물론 김할지는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미추 때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예를 들어 지금 썬킴선이 광산김씨의 시조를 쭉 짜져 올라온 경주김씨인데 네. 그럼 경주김씨도 저기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를 어떻게 들어서 해야 돼?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달을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신라를 두 분 더 넣고 그다음에 김수로 왕까지 넣으면 네. 대체로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의 시조들은 다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저 반소절. 예. 아, 근데 지금 뭐 대안을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동명왕, 온조왕이라고 왕으로 썼는데 네. 물론 그 마립감 등등 그 지증왕 때부터 왕 썼죠. 용칭은 네. 박혁거세는 거서관입니다. 반말해요 왜? 네. 이게 약간 그 음절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한번 거시기 근데 말 듣고 보니까 좀 거시기 하네. 혁거세 왕 아니, 왕이 아니니까. 동명왕, 온조왕. 야 혁거세 왜 저기 반말하냐고. 자 일단 세 번째 소절까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좀 그때그때 반영을 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10만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한 다음에 전곡리인 이 땅에 살았던 곳에 이런 걸 바로바로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이주하시고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웠네. 나라 세웠네. 네 한 다음에 그 뒤를 지금 김해김씨 김수로 공주와 온달 이게 곽칙위원회 네네네네. 의견이고요. 약간 좀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주와 온달 대신에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김해김씨 김수로 박이현님. 그러니까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이 이 두 번째 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신라 세운 혁거세, 그 다음에 그 석탈해와 김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다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시죠? 여기 어떤 멜로디인지. 예, 저희가 이제 세 분이 너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 저희 지금 제작진도 정신 좀 차려주시고 네. 전곡리인 이 땅에 살았던 곳에입니다. 첫 소절은 그리고 원곡 작가의 그 착착 그러네. 달라붙는 그 가사의 이게 사실 그 대대순 훌륭한 인물도 많아 딱 토스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 부를 때 어린이들이 너무 긴장해. 그 지식이 없는 부분 부를 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네. 홍익인간 부분도 날리고 과감하게. 온달 김수로 저기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석탈해. 네, 석탈해까지. 어떻습니까? 홍익인간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너무 넓게 좋은 한다. 말인데. 알겠어.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웠네. 코레일 홍익회에서 항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선 선생님께 캐스팅 보트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와 온달이 나은가요? 아니면 아까 뭐라 그러셨죠? 저기 석탈해? 석탈해와 네. 김할지. 석탈해와 김할지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탈의 김할지. 다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괜찮. 탈의 탈의 김할지. 김할지 대 공주와 온달.
약간 2배속으로 빨리 해가지고 예. 다 넣죠. 그거는 또 우리 매일같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때 유치도 빠지고 약간 발음도 셀 때라서. 예. 아니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홍익 기간도 굉장히 좋은 뜻인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인들 사람에 집중하자. 사람에 집중하자. 아하. 보통 이제 단군하면 이제 그 딱같이 세트로 홍익 인간이 따라오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굳이 저걸 넣을 필요까지는 상대적으로 없지 아니면 또 않냐. 한번 속삭여. 홍익인가. 이렇게 한번 넣어줘.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합시다. 예. 중요한 건 다 넣고 예. 약간 2차적인 부수적인 거는 홍익이가 이걸 랩으로 깔아버리는 거. 아주 지혜로우시네요. 예. 아니 노래방 부를 때 노래방에서 부를 때 좋을 수 있어. 그치. 그치. 뭐 석탈이 할 때 뒤에서 홍익인간 이러면서 노래방 애창곡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노래방 혼자 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가 이주하시고 그다음에 김해 김씨 김수로 공주와 온달. 좀 그거 좀 글자 좀 정해 주세요, 빨리. 박 의원님. 예. 경주 김씨 기말지 석탈에 석달 멋져. 석달에 멋져. 일단 그 정도로 네. 예, 그 정도로 하고 예. 탈에 이사금 뭐 이 정도. 탈의 이사금? 탈에 이사금. 좋다. 네. 탈에가 이사금 중에 아마 첫 번째일걸요. 예. 저 고구려에서는 동명왕이 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시기상. 네. 그러면 왜냐면은- 이렇게 바꾸고 네. 두 번째, 세 번째를 아니요. 김해 김씨 김수로 공주와 온달 네. 고구려 세운 동명왕 이렇게 가서 근데 그 의미 왜냐면은- 아닌데요, 지금. 예. 아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를 빼고 고구려 세운 동명왕을 위로 올리는 거죠. 고구려 세운 동명왕 이렇게가 네. 의미 안 맞아요. 좀 음악적으로 예. 고구려 세운 동명왕 이 의미 아닙니다, 지금. 예. 대대손손 훌륭한. 저희가 지금 이러다 지금 대충 윤곽을 잡은 다음에 지금 네. 밤샘 토론 CBS 음악 FM 쪽으로 넘기죠. 편집해달라고. 우리 배 선생님께서 알겠습니다. 예, 감미로운 목소리를 자, 한번. 일단은 요 정도로 적어두겠습니다. 다듬는 거는 그 밖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좀 다듬어 주세요. 네네네네. 김해 김씨 김수로 공주와 온달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오케이. 그다음에 아까 김할지 그렇죠. 예. 석탈에 기말지. 경주 김씨 김할지 석탈에 이사금 탈에 이사금 탈에 오케이 이사금. 이렇게 탈에 이사금. 경주 김씨 김할지 탈에 이사금 괜찮아. 그리고 나라세- 안에서 나온 박혁 혁거세 뒤에서 왕 거서간 이런 거는 이제 중간 중간에 지금 속삭이 석탈해가 주는. 빠졌어요. 경주 경수 김씨 김할씨 탈에 이사금 아래서 나온 혁거세 야, 이거 힘들다. 신라의 임금님도 신조도 딱 정리가 다 됐어요. 됐어요. 이거 깔끔하네. 그리고 이게 네. 굉장히 교육적인 게 그렇죠. 우리나라 최대의 그 성신 김 씨가 사실은 두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경주 김 씨 계열과 김해 김 씨 김해 김 씨. 계열. 저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느 김 씨에 속하느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또 요 되었습니다. 개사 작업에 광산 김 씨가 참여했다는 거. 그렇죠. 광산 김 씨는 이제 광산 김 씨는 김해 경주 김 씨 계열이거든요. 또 김만중 선생의 또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이 부분. 이사부는 사실 우리 박건일 선생님과 많이 다뤘는데 김이사부가 풀네임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사부가 들어간 거는 그 우리 박문영 선생님의 네. 그 독도는 우리 땅의 그 감정이 여기까지 투사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개토대왕하고 이사부는 동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저기의 동격은 뭐냐면은 사실은 고구려가 광개토대왕이면은 신라는 예를 들어 진흥왕, 백제는 근초고왕이거든요. 그렇지. 지금 네. 급이 안 맞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광개토대왕보다는 이제 장수왕 때가 전성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 광개토대왕이니까 네. 그러면 광개토대왕, 신라의 진흥왕, 그다음 백제 근초고왕까지는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백제 근초고왕까지. 예. 그럼 만주벌판 달려라를 좀 빼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고구려 한번 우리가 박수 쳤으면 또 백제도 한번 띄워줘야 되잖아요. 근초고왕도 해죠. 근초고왕. 네. 그다음에 신라는 진흥왕, 정복군주들. 이게 나중에 그 국사 시간에 등장을 하긴 하거든요. 네. 어. 고구려 광개토대왕 백제 근초고왕 신라 신라 진흥왕. 진흥왕. 네, 일단 이 정도. 네. 동의하십니까, 세 분 모두?
일단 정복군주 3명 다 나왔어요. 박의원님 탕식 나왔는데 정목군주들. 아 저는 만주벌판 달려라 관개토대왕 요 근데 요 부분이 약간 짜릿해. 요 부분이 부를 때 약간 멜로디하고 같이 달리는 것 같아. 가사가 이게 확 치고 나가는 그 느낌이 안 경쾌하기 예. 때문에 만주벌판, 광개토대왕, 신라진흥왕, 백제근초고왕을 좀 이렇게 빠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달리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고구려 아니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진흥왕, 백제근초고왕 이런 식으로 좀 가사를 아니면 죽였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를 굳이 넣어도 빼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아니까. 그렇지. 만주벌 반달려라 광개토대왕 근초고왕 진흥왕.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좋았습니다. 진흥왕. 정복군주 순서, 3명을. 네, 근초고왕을 앞으로 넣고 진흥왕을 뒤로 빼고 하면은 이건 제가 시대도 볼 때 좀- 이사부 장군도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진흥왕을 네. 넣어줬기 우리가 때문에. 5스타랑 1스타랑 같이 덮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결 선생 떡방아 요 부분에서 좀 하실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삼천궁녀 의자왕까지. 예. 백결 선생은 사실은 약간 좀 존재감 좀 약한 편이긴 하죠. 약간 그런데- 음악인 대표로 넣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제가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면 네네. 사실은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격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좀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백결 선생은 당연히 이제 삼국사기에 여러 사람의 전기를 써놓은 열전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열전 부분에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음악가입니다. 음악가로서 등장을 하고 있고 네. 열전 부분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 보면 이게 참 교묘한 우연이지요. 삼국사기 보면 잡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잡지. 삼국시대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예. 풍습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을 잡지라고 부릅니다. 오. 지로 끝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다 모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삼국사기 잡지에 보면 네. 음악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악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지. 삼국사기 악지에 보면 네. 신라의 음악을 쭉 이렇게 짧게 나열해 놓고 소개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곡 제목만 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대체로 시대 순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악, 신열악, 도라악, 지악, 사내악, 가무 이런 노래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처음으로 작자가 소개되어 있는 노래가 우식악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눌지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우리 그 박재상 이야기 설명하면서 박재상 때 자기의 뭐 형제가 외국에서 돌아온 게 너무 기뻐가지고 네. 우식악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왕이 지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왕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야 이거 노래 너무 동생들이 와서 너무 기쁜데 형님들이 와서 너무 기쁜데 노래 한 곡 좀 지어봐. 라고 해서 우식 이러면서 우식악 지으니까 그 왕이 우식악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수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까지 뭐 제끼고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악 바로 이제 방아타령 우리 백결 선생이 지은 그 노래이기 때문에 네. 우식악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처음으로 왕이 아닌 일반인 작곡자가 명시된 어떻게 보면 삼국사기 악지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입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훌륭한 역사적인 사 포인트를 다 빼고 예. 저 양반은 좀 빼야 돼요. 왜, 왜 그렇죠? 왜요? 아니 네. 검은 거를 켜고 있잖아. 네. 부인이 떡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떡방아 소리 들리니까 그러면 검은 거로 떡방아 찍는 소리를 트는 게 아니라 예. 검은 거를 전당포에 맡기고 밥을 차려줘야 돼요. 실용적 이거 관점. 남편은 자격이 없어. 자, 그럼 저는 이제 예.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약간 도덕성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가장으로서 자리기 잘. 그런데 예. 주관적으로 제가 주관적으로 이걸 가야지 애정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삼국사기 열전 부분을 보면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백결 선생이 방아타령을 작곡하는 그 배경이 어떻다라고 서술되어 있냐면 아예 기막히죠. 어떻게 우연히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야기 맞아요. 주변에서는 다 떡을 만들어 먹는 그 방아 찍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떡 지을 게 없다라고 아내가 한탄하는 그게 배경이거든요. 예. 근데 왜 주변에서 다 떡을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왜죠? 연말 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모이기 검은 거 때문에 팔아야죠 남편이. 이게 너무 잘 우리가 지금 참여하군요.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예. 검은 거를 이 남편 자격이 오케이. 없어. 그러면 이거. 여기서 박 의원님께 자자자자 예. 맞아 오케이, 이야기하면 오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짧게. 예. 우리의 이 백결 선생께서 그러면 선생도 빼야 돼. 그러면 굉장히 내가 싫어하시네. 음악으로 방아타는 소리만이라도 쿵떡쿵떡 이러면서 연주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탄생한 노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역자가 명시된 거의 가장 오래된 노래가 그런 의미 뭔가 있어. 어떤 임금님을 찬송하는 노래라든가 네. 어떤 뭐 무슨 다른 어떤 사상을 나타내는 노래가 아니라 예. 어떤 가난한 예술가가 그 예술로서 배고픔을 달래려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는 게 이게 예술적으로 이게 주관적으로 너무 그리고 또 저작권의 시대에도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그리고 사실 이건 어디까지 상상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예. 저는 이 부분에 사실 백결 선생 떡방아 좀 뜬금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정복군주와 뭐 나오다가. 모든 뭐 시조들에 대해서 나라를 세운 시조들 얘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떡방아? 약간 조금 갑자기 훅 이렇게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냐면 예. 이 노래를 지으신 이 작곡가, 작사가의 이 어떤 영혼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노래를 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코드사하고 음반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빨리 작곡을 하려고 그치.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이제 어떤 뭐 친지 뭐 이런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겠지. 아빠 이런 거 동요 이런 거 작곡해가지고 돈이 돼요? 이런 거 말고 좀 뭐 그런 거 이런 얘기하고 가요 이런 거 좀 만들어 보세요. 90년대 초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내가 해야지라는 사명감으로 딱 쓸 때 어떤 인물이 바로 번뜩하면서 떠올랐겠어요. 백결 선생이죠. 네, 자신의 어떤 영혼이 담긴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이거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백결 선생 떡방아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 라고 그럼 이거 생각해봅니다. 빠르게 OX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결 선생 떡방아를 저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고칠 것이냐. OX로 하나, 둘, 셋. 빼줘. 5가 나왔기 때문에 백결 에이! 선생 떡방아에 뭐야 이거 이제 동수를 하자니까 처음부터. 어떤 박문영 선생님의 심경까지 반영을 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살리긴 하는데 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삼천궁녀 의자왕은 어차피 제가 보기엔 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백결 선생 떡방아는 예술가의 예술혼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삼국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라고 한다고 하면 우륵을 우륵. 일단 의자왕은 왜 빠져야 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삼천궁녀라는 것이 팩트에 맞지 않고요. 그렇지. 예. 그다음에 굳이 왜 멸망의 역사를 넣어서 고구려 멸망도 아니고 백제 멸망만 넣어서 백제 그러네. 멸망만 뭔가 이유가 있건 어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삼천궁녀 의자왕은 빠져야 된다고 빠지고 본다 그러면 우륵을 넣자. 네, 그럼 이제 우륵과 왕산악이 이제 고구려의 왕산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야의 우륵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지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네. 가야 우륵 그다음에 고구려 왕산악으로 고구려 할지 왕산악이니까. 아니면은 백결 선생 떡방아 왕산악과 우륵. 우륵이 뭐죠? 우륵의 그 가야금이죠. 가야금. 선생 떡방아 가야금은 우륵. 차라리 검은 고는 왕산하기 더 리듬은 맞는데. 검은 고는 왕산악. 그러면 대가야의 우륵은 떡방아 대가야의 우르 왕산악 두 분 중 한 분은 저희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운율상. 왕산악은 빼고요. 예, 왕산악 선생님을 빼고 우리 대가야의 우륵 선생님을 넣는 게 어떨까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대가의 우르기 약간 조금 예. 거시기 한데. 약간 안 맞는데 입에 안 분명히 맞는다. 저거 아직도 노래방 가면 우럭으로 좀 맞장날 것 같아. 그게 또 나야의 우럭 삼차를 횟집이다. 갈라. 괜찮네. 이런 게 또 이제 대중성을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써니언님은 대중성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우륵 이렇게. 우럭. 이렇게. 약간 경상도 지방에서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면서 우럭이 아니고 우럭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쌤 발음 똑바로 있어 쌤요. 재밌을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저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이 부분은 뭐 이의 있으신가요? 이 있습니다. 어떤 의? 예. 네, 황산벌 이의 없이 넘어가는데 그러네요. 예. 이제 황산벌의 계백은 이제 백제를 대표하는 명장이라는 뜻이 그렇지.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좀 을지문덕 빠졌잖아요. 그렇죠. 을지문덕 빠진 거는 사실 을지문덕이 진짜 뒤에도 아까운 없나?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뒤에도 없네. 왜냐하면 저기서 끝나거든요. 지금 일절이 끝나거든요. 을지문덕이 만약에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티니핑 대신에 다들 시진핑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요. 을지문덕이 빠졌다는 거는 와닿네. 매우 아쉬운 이건 그런 뭐 거죠. 약간 음모론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의자왕 같은 경우에도 그 패배군주라기보다 그 당시 이제 웅진의 담당했던 예식진의 배신에 의해 가지고 잡혀갔죠. 끝까지 어차피 이 당나라 군대 10만이 넘어왔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자왕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라와 싸워가지고 백전백승이었거든요. 네. 전쟁의 신이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한 번에 무너져? 그게 아니라 얘네들 어차피 지금 보급이 딸리니까
길게 끌어버리면 당나라군은 스스로 멸망한다. 예. 지구전으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 그 공산성으로 들어갔는데 공산성에서 배신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의자왕은 억울한 면이 많아요. 그렇다면 삼천궁녀 의자왕 대신에 네네. 통수 맞은 의자왕 어떻습니까? 예식진 나빠. 네, 살면서 우리가 한 인간의 역사로 봤을 때 통수 맞았을 때 얼마나 기억에 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창을 빼고 황산벌의 계백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수의 을지문덕을 넣든지 을지문덕 살수 통수 맞은 의자왕을 넣든지. 근데 뭐 의자왕보다는 의자왕은 그래도 긍부정의 또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년에 이제 자기 아들들을 다 좌평으로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는 약간 그 빈틈이 보였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을지문덕을 넣어서 살수대첩 을지문덕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을지문덕과 의자왕 투표로 하겠습니다. 을지문덕은 동그라미, 의자왕은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뭐 둘. 어떻게 해요? 을지문덕을 넣으면 동그라미, 아. 의자왕은 X. 하나, 둘, 셋. 짠. 을지문덕으로 그러면 네. 황산벌의 계백, 살수, 을지문덕 이렇게 하겠습니다. 을지문덕 살수 어떻습니까? 을지문덕 살수. 역시 우리 음악 전문위원으로서. 약간 예. 을지문덕이 뭔가 물을 뿌린다는 이런 이미지로 그러네. 기억하기도 좋고. 을지문덕 살수, 역사는 흐른다. 요 정도로 일절을 마무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겨우 지금 1부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출연료는 3배로 지급을 자 이거 하겠습니다. 속기 넣게 적어주세요. 이거. 자, 1절 한번 제가 그냥 노래는 마지막에만 부르고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전곡린 이 땅에 살았던 곳에 단군 할아버지가 이주하시고 김해 김씨 김수로 공주와 온달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온 조왕 경주 김씨 김할지 탈의 이사금 아래서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근초고왕 진흥왕 백결선생 떡방아 대가야의 우르 황산벌의 계백 을지문덕 살수 역사는 흐른다 10만 제곱킬로미터 아름답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1부를 마치겠습니다. 1부가 제일 짧을 줄 알았는데 45분 정도 나왔네요. 예. 바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